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번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자소서에 쓰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거를 수밖에 없는 문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포트폴리오가 좋아도 자기소개서가 별로고 차별성이 없으면 매력적인 인재로 보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차별성 없이 자주 보이는 문장을 짚어보고 그게 왜 문제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영상 후반에는 게임 기획자의 자소서 문장은 어떤 식으로 구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힌트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게임 기획자는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첫 관문은 여전히 자기소개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사고 구조를 봅니다. 단순히 글을 잘 썼다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행동했고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했으며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생각했는가를 알기 위함이죠. 자기소개서는 나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기획자로서 어떻게 사고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쓰면 포트폴리오가 좀 부족하더라도 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탈락각이 보이는 문장을 먼저 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많이 하고 이 문장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둘일까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 회사에 지원했다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리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저 먹는 거 좋아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좋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동기인지 습관인지 분석인지 그게 내 사고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없으면 그냥 감상이죠. 그만큼 구체적인 경험이나 차별화된 맥락이 없으면 굉장히 평범하게 읽힙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말입니다. 이 문장 역시 너무 추상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가 없습니다. 갈등을 잘 중재했다든지 요청한 자료를 잘 정리했다든지 다 같이 일정을 조율했다든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근데 그걸 보여줘야 되는 문장에서 그냥 했다라고만 적으면 실무자 입장에선 정확하게 뭔지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냥 제가 말을 좀 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역할, 해결된 문제, 결과가 들어가야지 이 사람이 실제로 소통을 했구나 라고 느낍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은 사람 정도로 추상적인 말이 되겠죠. 세 번째는 바로 유저 관련된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은 멋지지만 디테일이 없는 문장입니다. 다들 유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건 아는데 그건 어떤 유저 입장인가요? 어떤 피드백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했고 어떤 개선을 했는지가 나와야 설득력이 있겠죠. 그냥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라는 말은 다이어트 시작 전에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말과 다를 게 없겠죠. 이 문장은 의지의 표현일 뿐이지 행동이나 판단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기획자는 유저와 게임사에 대한 입장 둘 다 생각해야 됩니다. 유저가 불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다가는 게임사가 얻는 이득이 없으면 그건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철없는 기획자밖에 안 되겠죠. 네 번째는 형용사를 나열하는 문장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명하는 행동과 사례가 필요하지 형용사를 나열한 문장을 보고 싶진 않아요. 또 회사 입장에선 좋은 사람이 우선일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우선일까요? 일을 잘하면서 좋은 사람인 게 베스트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특히 책임감, 열정, 꼼꼼함 이런 것들은 스펙처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부분을 실제로 증명할 사례와 연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기획자한테 협업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자기소개서는 게임 기획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레포트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기획자라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기획자에게 협업이 중요합니다만 반복되는 자기소개서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읽는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진짜 보여줘야 되는 것은 협업의 중요성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협업 상황에 대한 어떤 역할을 했고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실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 없는 다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마무리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문장들을 보면 굉장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의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는 입사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무리 멘트를 뽑고 싶을까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배우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걸 통해 어떤 성과를 낼 건지 결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1년 안에 내가 초보자 시스템을 개선해서 리텐션을 5% 이상 이끌겠다. 정확한 내부 지표를 모르더라도 이런 말들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얕은 경험으로 경험이 있습니다를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스킬 기획 경험이 있습니다. 밸런스 수치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스킬 기획할 때 어떤 전투 구조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스킬을 기획했다가 있어야 진짜 경험인 거지, 이게 없으면 그냥 체험이 되겠죠. 밸런스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특정 수치 조정을 통해서 승률 편차를 줄였다 같은 데이터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앞서 소개한 표현들은 최대한 없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정말 자주 보이고 주의해야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무경험자가 저런 것들을 어떻게 다 고려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디테일들이 갖춰져야지 취업으로 이어지고 조금만 문장을 수정하더라도 자소서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소서의 문장이 좋아지는 핵심은 내가 하는 주장과 그걸 뒷받침해주는 경험, 즉 근거가 잘 녹아나도록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돋보이는 문장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좋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가 나타나는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실, 판단, 행동, 결과의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는 내용의 이 구조를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게임을 플레이했다는 사실, 좋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어필이 되고요. 이러면 내가 한 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도 깔끔하게 증명이 가능하죠. 좋아함을 넘어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구성이고요. 단순하게 게임을 좋아했다는 문장보다 차별성이 돋보입니다. 저 정도 수준까지 쓰면 사례를 면접에서도 물어보겠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경험을 만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게임을 좋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라는 것을 어필하라는 뜻이죠. 만약 그게 없으면 차라리 게임을 좋아해서 라는 말을 빼고 다른 부분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치나 로그, 반응 등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건 기획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협업을 잘합니다 라는 문장보다 수치나 로그, 반응 등을 포함하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건 게임과 관련 없는 경험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에서 협업을 해봤으니 저는 잘해요 보다는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로 4년 동안 합주를 20회 이상 경험했으며 다른 섹션들과 합을 맞춰봤고 이때 관객 500명 정도 공연도 4회 이상 참여했다. 갈등 없이 재밌게 잘 작업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러면 설득력 있는 문장이 됩니다. 수치 기반으로 증명하는 게 베스트가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까 밸런스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캐릭터 능력치 상향 밸런싱 경험을 해봤어요 라고 끝내는 내용보다는 다른 캐릭터 승률을 비교해보니까 누적 데미지 부분에서 낮다는 걸 알게 됐고 공격력과 공격 속도를 이 정도 조정하고 스킬 메커니즘을 공격 버프 공격이 아니라 버프 공격 공격으로 했을 때 예상 승률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을 구상하고 밸런스를 진행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과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기준은 왜 이걸 선택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기획자로서 판단력이 보이겠죠. 네 번째는 모든 문장에 그래서라고 한번 되물어 봅시다. 뭐뭐를 했습니다로 끝나는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에 그래서를 붙여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본인 스스로 내셔야 되겠죠. 저 게임잼을 경험해봤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서 게임 개발의 전반적인 과정과 기획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실제 게임이 출시하기까지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설득력이 있지. 이게 없으면 문장이 부족한 겁니다. 이유와 영향, 그리고 결과가 따라붙어야 합니다. 기획서처럼 문장을 레이어 구조로 설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 맥락, 판단, 조치, 결과, 피드백 순서로 한 문장에 구성해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UI 상황을 개선했고 유저들이 좋아했다처럼 상황과 결과만 있는 문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좋은 예시를 봅시다. 여기서 상황은 반복적인 전투 흐름 피드백, 맥락은 전투 흐름이 단조로워지는 것을 개선, 판단은 콤보 연계를 통한 흐름 다변화, 조치는 UI와 리소스 범위를 고려한 효과 구조 기획, 결과는 전략성 강화, 턴수 증가, 유저 반응 개선이 되었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자기소개서에 돋보이는 문장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자소서는 인간적인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적인 나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자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화된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 안에 판단력, 구조, 이해력, 협업,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녹아있는 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성장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점검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랄게요.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